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에 김정은이 보위부를 국가정보국으로 바꾸고 안전부를 경찰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좀 놀랄만한 일이기에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소름 돋는 보위부가 없어진다, 경찰이 생긴다. 여러분들도 놀랍죠? 그러면 김정은이 인민들 위해서 이런 조치를 내놓았겠습니까? 당연히 대답은 노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가 어떻든 북한 주민들은 기대가 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 인민들은 어떻게 살았냐? 살아남으려면 두 눈을 부지런히 굴러야 무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안전원이 온다 해서 왼쪽만 보고 있으면 어느새 보위원이 오른쪽에서 나타나고 보위원 온다 해서 오른쪽을 보고 있으면 안전원이 왼쪽에서 나타납니다. 북한의 모든 동과 리, 직장과 학교 등에는 안전원과 보위원이 함께 상주하는데 하나가 아닌 둘이 떽떽거리며 돌아치니 정신이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북한 사람들은 한 방향만 보며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경찰이 온다 이런 말만 하면서요. 뒤통수를 감시하는 서늘한 시선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적어도 나를 잡으려 나타나는 자는 한쪽에서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이 지난달 23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조만간 경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공안 시스템이 81년 만에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성은 경찰성이나 청이 되고 국가보위성은 국가정보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북한의 공안 역사는 1945년 11월 19일 북조선 5도 행정국 보안국 창설로 시작됐습니다. 보안국은 2026년 3월까지 사회안전성, 내무성, 인민보안성 등으로 명칭이 바뀌며 존재했고 소속 구성원들도 안전원, 내무원, 보안원 등으로 불렸습니다. 즉 북한엔 경찰이 존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국가보위성은 1973년 5월 사회안전부 소속 정치보위국이 분리돼 국가정치보위부로 독립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반세기 넘는 동안 보위성에 끌려가 죽은 사람은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북한의 국가보위성은 향후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안전성은 한국의 경찰청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이번 공안제도 개편에 대해 언론들은 정상국가를 표방하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틀린 분석은 아닙니다만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분석도 아닙니다. 북한이 이렇게 공안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 기저에는 체제 유지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위부를 없앤 진짜 이유는 이젠 포악한 사냥개가 두 마리나 필요 없고 또 사냥개에게 줄 먹이도 없기 때문입니다. 1973년 북한이 보위부를 만든 시기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후계 세습이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한다고 밤잠도 제대로 재우지 않고 인민들을 내몰더니 갑자기 부자 세습으로 왕조가 되겠다니요. 인민에겐 공산주의자가 되라고 하더니 자기는 왕이 되겠다니요. 이민이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공공연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씨 부자는 보위부를 만들어 공포 통치로 대응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은 참 어수선한 시절이었고 끔찍한 공포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자고 나면 누가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가족과 함께 차에 실려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차가 정치범 수용소에 갔는지 깊은 산골에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이좋게 살던 이웃들이 자고 나면 사라지니 사람들은 무서워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이때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들이 엄청나게 생겨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수용소를 만드는 족족 수감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이 100만 명은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적수공곤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롭고 용감했고 비판적 사고를 가졌던 사람들은 먼저 다 끌려가 사라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무서워서 입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반세기 넘게 공포 통치를 편 결과 이제 북한 인민은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는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태어나서 보고 배운 것은 수능이었고 세뇌의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3대 세습도 당연하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게 됐고, 심지어 13세 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웠다 해도 감히 불만을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불만과 의문엔 목숨 걸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치범으로 잡아갈 사람은 점점 주는데 보위성의 방대한 조직은 여전히 비대했습니다. 조직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정치범이 줄어드니 보위성은 2000년대 들어 탈북자들을 잡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국경도 완전히 봉쇄돼 탈북자도 없어졌습니다. 보위성은 외부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을 잡기 시작했는데 이는 안전성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리에서 보위원이나 안전원이나 경쟁적으로 사람들이 가방을 뒤집니다. 보위성의 방대한 조직은 먹잇감이 없어져 빈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이들이 쥔 권력은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보위원과 안전원 중 위세를 따지면 보위원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보위원의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권력기관 종사자는 뇌물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배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월급은 있으나 마나이니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 어떻게든 주민들을 뜯어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위원과 안전원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경제사범, 경범죄, 절도범죄를 담당하는 안전원은 소위 불법적인 행위를 적발하면 뇌물을 받아 잘 살 수 있습니다. 눈 감아주는 일은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걸려도 처벌이 약합니다. 하지만 보위원은 뇌물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위성에 체포된다는 것은 정치범이라는 의미인데 정치범은 아무리 뇌물을 써도 풀려날 수 없습니다. 보위원이 정치범을 눈 감아주면 자기 목숨도 걸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쭉 이어져 최근엔 가족 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위원은 점점 거지가 됐고 충성심도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 안전원과 마찬가지로 별치도 않은 일로 사람들에게 트집을 잡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드라마 보는 사람을 적발하면 소위 대박입니다. 눈 감아주는 대가는 꽤 큽니다. 어느새 보위원은 드라마 단속반인지 술자리 단속반인지 구분이 되지 않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위원들까지 눈이 빨개서 뇌물 뜯어냈는데 혈안이 되다 보니 어느새 보위성의 존재는 체제에 대한 불만만 초래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보위성과 안전성은 많은 영역에서도 서로 겹칩니다. 두 조직 모두 감시, 수사, 예심은 물론 감옥과 정치범 수용소까지 갖고 있습니다. 두 기관 사이의 알력은 점점 커졌고 충성 경쟁 속에 억울하게 정치범으로 몰려 잡혀가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김정은은 보위성을 없애는 것이 체제 안정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민이 순한 양떼로 바뀐 지금 굳이 포악한 사냥개를 두 마리나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정보국은 경찰에게 체포해야 할 목표를 찍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시와 방첩, 정보 수집은 계속하겠지만 그들의 특권이든 초법적인 가택 수색이나 영장 없는 체포, 고문, 감옥과 수용소 운영, 사형 집행 등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한국도 중앙정보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국가정보국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적극적인 행위를 시사하는 보위국과 음지의 느낌을 주는 정보는 이름부터 주는 느낌이 다르므로 과거보다 역할이 더 커지긴 어렵다고 봅니다. 경찰로 명칭이 바뀌는 안전원도 역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안전성은 수령 옹호 보위, 당과 정권의 옹호 보위, 이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회 질서 유지 순으로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임무는 보위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직으로 바뀌게 되면 치안 유지에 더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처럼 수령 옹호 보위와 당과 정권의 옹호 보위가 여전히 최고의 임무라고 한다면 굳이 경찰로 이름을 바꿀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정보국과 경찰 제복도 이름에 어울리게 바뀔 것 같습니다. 현재 보위원은 군관과 같은 복장을, 안전원은 누런 큰 견장을 어깨에 단 군복입니다. 정보국 요원 복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경찰은 중국 공안이나 러시아 경찰처럼 군복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직의 임무가 바뀌면
정보국이 과거처럼 위세 있는 기관으로 존재할지도 의문입니다. 과거엔 보위원이 되겠냐 안전원이 되겠냐를 묻는다면 누구나 보위원이 되겠다고 했겠지만 앞으로 경찰을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만 캐서는 뇌물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번 공안 시스템 개편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부터 치를 떨게 만들던 보위성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공포감은 줄게 됩니다. 또 경찰이란 새로운 조직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 선진적으로 바뀌려나 라는 기대도 품게 됩니다. 안전원을 보는 시선과 경찰을 보는 시선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인민의 머리 위에 군림하며 거들먹거리던 기존 정보국과 경찰 구성원들의 마인드가 하루아침에 바뀔 리는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온갖 트집을 잡아 인민을 뜯어낼 생각만 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이 세계 보편적인 공안 시스템을 만들려 한다면 이름만 바꾸어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들 조직의 체질 개선까지 바란다면 이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만드는 것이 김정은이 원하는 일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저의 대답은 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